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주제를 좀 자극적으로 한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 엄청난 실적에 놀란다. 코로나19로 대박을 노리는 기업은 이 주제로 한번 해볼 텐데요. 엄청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엄청나게 좋은 게 있고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과거부터 육성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답보 상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로봇 세상은 향후 20년에나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로봇 산업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빨라질 것인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4차 산업이 빨라지게 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부에서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정부가 올해 이제 1,500대 정도 로봇을 보급하겠다.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하든가 말든가 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뒤늦게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중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돌봄, 웨어러블, 그다음에 의료, 물류, 여기 이제 4대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대략 1,000대 정도 보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도 그랬듯이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로봇 사원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디지털 혁신 이런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IDC에서 발표한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 2024년까지 대략 14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는 이런 보고서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로봇의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전기, 전자, 여기 이제 높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요. 그래서 제조 로봇은 이제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라든가 독일, 미국에 현재 의존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로봇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는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한 43% 정도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성장해 준다라면야 뭐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로봇의 그 종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조용이 있습니다. 제조용이 있고요. 우리가 쉽게 해서 제조용 하면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 쪽에서는 이제 개인 서비스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개인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기 부분인데, 청소기 약간씩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지만 10년 전, 한 7, 8년 전과 글쎄요, 지금의 로봇 청소기를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 몸소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BJ 쪽 쪽에서 이동형 키오스크 로봇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기 공항에 가시거나 그죠?
음식료에 들어가시게 되면 키오스크인데 지가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많은 로봇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로봇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율 이송용 로봇이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동해 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서울 쪽에도 음식점을 갔는데요. 음식점에서 이제 요즘에 서빙용 로봇을 쓰는 점포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재미용으로, 좀 홍보용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걸 보게 되면 이제 위에 그 천장에다가 이제 원리는 센서를 다 박아놔서 그 로봇들이 그 센서를 따라서 그 테이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장애물이 나오게 되면 스스로 또 피해가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비대면 시대, 그리고 우리 임금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임금이 인상되고 그렇게 되므로 사람을 좀 덜 쓰게 되면서 이런 로봇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 분야별 출하액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단연 뭐 제조업이 가장 많아요. 대략 한 62% 정도의 출하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로봇 부품이라든가 보는 부분입니다. 대략 한 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뭐 개인 서비스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합쳐봐야 1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우리가 이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성장은 아직 저 밑바닥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를 이제 보면서 투자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여러 개 기업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제조용 로봇, 일명 이제 산업용 로봇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협동용 로봇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한번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LG전자가 인수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인수하게 되면서 이거 LG전자 인수하면서 시너지효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 막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적자가 났습니다. 야, 이 적자가 났단 말이죠. 매출액도 좀 줄었고 적자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줄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LG전자 인수됨으로 인해서 뭐 구조조정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로보스타의 실적은 2019년도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업체는 대부분 이제 만드는 게 로봇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용 로봇이라던가 우리 트랜스퍼 로봇, 즉 뭐 이렇게 물류에 쓰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M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은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에 인수가 됐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안 좋다가 SK 하이닉스에 인수가 되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흑자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것은 뭐 로봇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동 물류화 쪽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공장을 증설하게 되고 거기에 자동 물류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SM코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지능형 로봇,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냥 하이닉스에 인수가 되어서 좀 실적이 호전된 부분들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맥스로텍입니다. 이 업체도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급등했던 적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맥스로텍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또 대규모로 또 적자가 됐습니다. 적자로 전환된 거죠. 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업들, 대부분 기업들 실적이 안 좋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SP 시스템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SP 시스템. 자, 이 업체도 그나마 이제 흑자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18년도에 42억 흑자를 기록하던 게 19년도에는 10억 흑자로서 줄었습니다. 대략 30억 정도가 줄었죠.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T-로보틱스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커피 머신, 요즘에 로봇 바리스타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로보틱스는 그런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좀 허접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율주행 이송 로봇, 이것은 뭐 우리가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T-로봇의 실적을 보면은 이것도 또 안타깝게 18년도까지 잘 나갔어. 근데 19년도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장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 상장 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T-로보틱스 정도라면 자율주행용 이송 로봇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 있게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미시스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율주행 무선 충전 이송 로봇에 대한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된 기업이니까 이 종목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아주 작아요. 휴림 로봇이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 업체는 스마트 방역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주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용 로봇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7년도에 흑자를 기록하던 게 18년도에 적자가 됐고요. 19년도에도 적자가 됐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버려. 자, 그 다음에 스맥. 자, 이 업체도 원래는 이 정밀 조립 라인 로봇을 만들고 있는 업체죠. 우리 공장에 들어가면 로봇 팔 같은 거 있죠.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역시나 19년도에 무려 15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매력이 없겠죠.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자, 유진 로봇 하면 우리가 이제 독일의 가전기기 업체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권도 보장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죠. 근데 4년 적자인데 19년도에는 무려 150억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진 로봇은 과거에는 그래도 이 청소용 로봇을 잘 만들었었고 완구용 로봇도 잘 만들었었는데 이제 청소용 로봇은 LG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력이 별로 없다. 유진 로봇도 버려. 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로보티즈. 자, 이 업체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로보티즈라는 업체인데요. 자, 이 로보티즈가 만드는 제품은 우리 이제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전동 모터 같은 겁니다. 우리 카메라 보게 되면 초점 맞춰주는 거 있죠? 이것도 전동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이 로보티즈가 이 로봇 플랫폼용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이 외에도 역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송용 로봇이라던가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괜찮고요. 사업 쪽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항상 실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나왔으면 한번 움직일 만한데 움직임이 없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적이 개판이더라.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대장주를 칠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드렸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도마TV의 한동훈 대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